제가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 모델을 재작년 5월에 인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벌써 2년이 흘러서 2023년 4월이 되었습니다. 주행 거리로 봤을 때 1년에 2만 이상 탔고 지금 42,000km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그 롱텀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디자인은 제가 처음 리뷰할 때 정면 빼고 다 예뻐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2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탈 때마다 뒷면 예쁜데, 옆면은 멋있는데, 정면은 약간 어색합니다. 뭔가 그냥 모자 같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아래쪽은 넓고 낮은데 위쪽은 억지로 이렇게 SUV처럼 늘려놓은 그런 디자인이라 모델 3보다는 확실히 좀 멋있진 않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래도 뒷모습이랑 옆모습은 훨씬 차체도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페이스리프트 같은 거 자주 안 하는 것도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게 감가가 안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디자인은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반 빌드 퀄리티는 솔직히 좋지 않은 게 맞아요. 단차도 많았고 조립 품질도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근데 쓰다 보면 그런 건 좀 잊혀지긴 해요. 그냥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타긴 하는데 좀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리어 쪽에 윙 같은 거 매번 붙이러 갔는데 지금 3번 넘게 붙였거든요. 아직도 너덜너덜합니다. 진짜 제대로 딱 붙였다고 했는데도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초기 설계부터 잘못된 거죠. 워런티 끝나고 난 뒤에는 돈 받고 붙여줄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구성에 대해서 저는 만족스럽지만 잡소리도 거의 없고 트렁크 쪽에서 유입되는 잡소리도 있긴 했지만 그런 거 빼고는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워요.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또 단점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딱 정리를 해놨거든요.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저는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8천만 원짜리가 무슨 가성비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타보면 가성비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유지비입니다. 유지비. 연료비도 굉장히 적고 수리비 이런 게 다 적다는 건데 사용한 내역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2023년 3월에 제가 사용한 전기 요금, 그러니까 충전 요금은 45,05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파워큐브 이동형 충전기의 요금이고요. 2월은 45,800원, 1월은 45,300원, 12월은 23,800원. 요때는 급속 충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1,200원 계속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6만원 정도 나왔고 적게 나올 때는 한 2만원, 3만원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총 충전한 용량이 6,000kW가 조금 넘고요. 차량의 총 충전된 용량을 보면 7,600kW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1,600kW는 슈퍼차저나 외부 충전기 이런 걸 사용을 했다는 소리고요. 그걸 대충 계산해보면 한 16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탄 거죠. 42,000km를 160만원에 탄 거니까. 요걸 또 휘발유 차와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국내 휘발유 평균 연비가 리터당 10.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충 리터로 변환을 하면 3,925리터가 나오고요. 평균 기름값 물론 요것보다 조금 더 비쌌던 것 같긴 하지만 최저로 잡고 1,500원으로 계산을 하면 590만원 정도가 나와요. 대충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외 유지비도 엄청 적게 듭니다. 제가 테슬라를 타면서 뒤쪽 타이어 2개를 갈았고요. 워셔액, 와이퍼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교환을 했습니다.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 정도만 한 3-4번은 갈아야 되죠. 10,000km에 한 번씩 갈았다고 해도 그 정도만 계산을 하면 한 30-40만원 정도는 더 저렴하게 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또 많은 것들이 저렴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세금도 13만원 정도 나오고요. 유료 고가도로 공짜, 고속도로 반값, 공영주차장 반값 이런 것들도 다 적용을 받았죠. 물론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정리를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40%는 더 저렴하게 탄 것 같아요. 일반 국내 중형 세단을 탔을 때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연기관에서 모델 Y 퍼포먼스급을 타려고 하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제로백 3.7초 그리고 400마력이 넘는 스펙, 최고 속도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 SUV 중에 최소 좀 넉넉 잡아서 제로백 4초 이 정도 되는 BMW 이런 거 계산을 해봐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8천만 원이면. 그래서 저는 가성비라고 느꼈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감가에 대한 생각인데요.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 2021년식 저랑 비슷한 분이 판매를 하는 거 봤는데 한 7,20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할 때 8천만 원에 구매했으니까 감가가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고요. 보통 비슷한 동급의 9천만 원 벤츠 GLC 같은 경우는 한 2년쯤 타면 2천에서 3천 정도 감가가 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테슬라가 가성비가 좋은 차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 나만의 작은 공간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유부 형님들 손들어서 환호하십시오. 드디어 내 방이 생겼어요. 저는 물론 혼자 살기 때문에 뭐 나만의 공간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없긴 하지만 유부 형님들은 그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내연기관 타시는 분들도 퇴근해서 주차하고 막 차에서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소소하게 즐기시는 분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 좀 닦을게요. 그만큼 이제 좀 편안한 공간이 필요한데 이제 전기차를 타시면 진짜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냥 퇴근해서 뭐 스마트폰 보거나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로 뭐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 다 즐길 수 있죠. 내연기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공회전이라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뭐 연료비도 계속 들기도 하고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서는 오염 문제도 있고 근데 전기차는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리고 이것도 조금 더 강화하면 진짜 캠핑 갔을 때도 활용성이 높죠. 저도 차박을 몇 번 해봤는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호캉스가 좋긴 하지만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또 하나의 뭐 재미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 그런 부분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점은 이것도 두 번째랑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차가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하죠? 조용합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 장점은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해요. 뭐 호불호의 영역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원페달 드라이빙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직관적인 시스템이라고 느껴졌고 뭐 신호를 대기하고 있을 때 뭐 발이 편한 것도 좋고 물론 뭐 내연기관을 엄청 오래 타오신 분들, 어리신 분들 실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처럼 젊으신 분들은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만족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시간 허비가 크게 없다는 건데요. 이건 뭐 물론 좀 뒤쪽에 단점 부분에서 중복되는 뭔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래도 차량 정비 시간이나 소모품 교환 이런 거 하는 시간이 확 줄어서 차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게 확실히 저는 전기차의 테슬라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장점은 주행 성능이죠.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는 제로 빼기 3.7초, 마력도 400마력이 넘습니다. 초반 토크는 그 어떤 차보다 빠른 편이죠. 시내 주행에서 아주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요. 고속 주행 시에도 단단한 서스펜션이 안정성을 높여줘서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일곱 번째 장점은 오토파일럿이죠. 물론 제가 지금 FSD는 가입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요거 말도 많고 차량 기속이다 보니까 모델 X를 사면 그때 한번 사보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한 것도 있는데 오토파일럿만 놓고 봐도 충분히 좋습니다. 시내에서도 믿을 만한 성능을 보여주고요. 잠깐 뭐 한눈 팔면 안 되지만 한눈을 팔 때도 있잖아요. 김밥을 먹는다든 커피를 이렇게 꺼낸다든지 이 오토파일럿이 없는 차량은 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순결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롱텀 리뷰는 단점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은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바로 충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배터리 용량은 1회 충전 시 400km만 넘어가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시내 주행을 할 때, 출퇴근할 때 뭐 자주 충전해주면 되니까 뭐 집밥, 회사밥 있으면 그냥 한 번씩 귀찮긴 하지만 아이폰 꼽듯이 딱 꽂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뭐 크게 부족함은 없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여행 갈 때 뭐 장거리 이동할 때도 뭐 서울에서 부산 간다고 해도 400km가 넘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만 빼면은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450km가 절대 부족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더더욱 뭐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충전 시스템이에요.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드리면 대구에서 거제까지 한 200km가 조금 넘는 거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겨울이라서 전비가 완전 낮았어요. 뭐
뭐 최대 충전해도 한 330km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실제로 느껴지는 주행 거리는 200km 정도 이동을 하고 이제 충전을 하려고 하니까 숙소에 충전이 안 돼요. 그 숙소가 또 산골 같은 데 있었는데 밥을 먹으러 가는 김에 충전을 하자 시내로 갔습니다. 슈퍼차저는 당연히 없었고, 그래서 완속 충전기를 찾아서 이제 충전기를 꽂아놓고 막 돌아다녔죠. 뭐 한 2시간 정도 밥도 먹고 뭐 이런저런 커피도 먹고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충전된 양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전 조금 되고 뭔가 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이 전혀 안 됐더라고요. 물론 뭐 저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런 적이 한두 번씩 생기거든요. 여행의 일정이 많이 꼬일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맛집보다는 충전에 맞춰서 뭔가 이동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겨울철에 차도 추위를 타요. 추운데 주차를 해놓으면 배터리 소모도 많아집니다. 관리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서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히터 때문에 또 배터리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래저래 배터리 성능이 많이 안 좋아진다는 게 저는 두 번째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내비게이션, 이건 진짜 욕해야죠. 그냥 T맵을 넣어주던지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시스템을 되게끔 해주던지, 이건 너무 불편해요. 길 안내도 안 되고 속도계도 못 보고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소소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그런 거 말씀드리면, 승차감이잖아요. 이 승차감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제가 굳이 단점을 안 넣은 이유는 저는 혼자서 앞쪽에 주로 타기 때문에 도로 상황이나 뭐 이런 걸 다 각오를 하고 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몸에 어느 정도 적응도 했고 뭐 크게 불편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단점으로 넣진 않았는데, 뒷자리나 옆자리나 타시는 분들이 많은, 가족이 많은 그런 분들은 무조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미나 허리 아픔 이런 걸 호소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뭐 가족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승차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봐요.